홈캠프에는 처음 찾아오신 이연주, 이번에 참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 서구 대신동 출신이네요. 여성입니다. 농담입니다. 지금도 거주지는 부산 남구로 되어 있습니다. 학력은 경제법무 석사군요. 부산 서구 대신동에 출생했습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 19대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때가 2012년입니다. 그 후에 안철수를 도왔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에 앞장섰다. 바른미래당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수 통합을 요구하면서 바른미래당의 보궐선거에서 유세 자체를 비판하는 등 해당 행위를 하여 당원권 정지되었으며 패스트트랙 통과에 반발하여 바른미래당 탈당했습니다. 2019년에는 미래를 향한 전진 4.0 창당 발기인에서 당대표로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당이 미래통합당에 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미래통합당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서울대에서 불어불문학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학사 경리고 석사는 연대에서 법무 쪽으로 했습니다. 올해 만 나이로 48세인데 벌써 2선 재선을 했습니다. 이번에 홈캠프로 합류하면서 저도 우리 이현주 의원 페이스북을 읽게 됐습니다. 대선 경선 이후 홍 후보를 열렬히 지지했던 2030들이 탈당 러시를 두고 윤 후보 측 일부 인사들이 역선택이었다는 등 폄훼를 하고 심지어 일부 지지자들은 잘 나가라 식의 몰상식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심히 우려됩니다. 내부 경선이 끝났으면 본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떠나는 지지자층을 위로하고 껴안아도 모자랄 판에 그건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선 당시에도 누차 강조했다시피 경선 이후의 원팀은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가 달리 진행됩니다. 아무리 상부구조 측, 즉 정치권이 결과에 승복한다 하더라도 하부구조 즉 민심 지지층은 후보가 그 스스로 그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2030 당원들은 폄훼하는 은행은 윤 후보를 돕는 게 아니라 디스하는 거라 설마 이것을 모르나요? 참으로 유감입니다. 2030 젊은 세대들은 본래 좌우 진영 대립이 분명하지 않은 실용적 자유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윤캠프 측은 일시적 이벤트나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스스로 왜 2030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부터 깊이 고민하고 일상적 선거운동 속에서 달라진 모습부터 보여야 할 것입니다. 대선 경선은 끝났지만 이번 경선은 우리 국민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어쩌면 전국구 지볕지 않게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보수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권위주의식 보수가 아닌 2030이 기대하는 선진국형 자유주의로 2040들이 당의 주축이 되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현주는 48세니까요. 농담입니다. 저를 포함해 이번 경선의 승자든 패자든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과제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눈에 띄는 내용은 홍준표라는 말은 없습니다. 일단은 어디에 둘러봐도 홍준표란 말은 없습니다. 적어도 국민의힘 당의 최고위원 자리는 지키면서 움직이려는 모양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포스팅에 19분 지났습니다. 19분에 64명이나 좋아요를 클릭했습니다. 댓글도 이모티콘 하나 정도는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은주의 파워를 보고 계십니다. 20분 지난 시점에서 댓글만 44개입니다. 20분 지났는데 댓글이 24개, 44개. 눈 가는 댓글 한번 볼까요? 의미 있는 글들도 의미를 부여하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뻐꾸기는 뱁새 편 아닙니다. 이런 댓글이 있고요. 파리 때 패거리들의 행패로 인해 정권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세판 짜서 정권교체 이루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이 안 되어서 아쉽지만 정권교체하는데 이견이 없으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상당히 홍준표를 도와달라는 것을 이현주의 포스팅에 적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젊은 층이 많습니다. 의원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건 이현주 의원에게 직접 하는 말이고요. 이현주님 이번에 다시 봤습니다. 무대홍. 이현주님 무대홍. 무대홍 지지자들의 이미 지나간 걸 왜 거론하는지 어쨌거나 규칙대로 해서 후보가 정해졌는데 재선까지 한 의원이 할 행동은 아니다. 재선까지 한 의원이 할 행동은 아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처음 하는 분은 해도 된다. 아니면은 국회의원을 재선까지 했으면은 윤 총장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멋집니다. 이분은 짜증이 나는 모양입니다. 아씨 진짜 적당히를 모르네. 이런 식으로 옳은 말씀 격하게 동감합니다.
아주 근엄하신 분께서 한자까지 이렇게 적으신 분도 있습니다. 한자까지 적으신 분도 있는데 굉장히 깁니다. 꼭 저희의 대변인이 되어주신 것 같아서 저희, 어떤 저희죠? 승복을 안 하고 재뿌리는 홍준표에 대해서는 이분은 어떤 분인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천천히 내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이런 글들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글이 있는 분이네요. 그리고 이런 글도 있고요. 2020년에는 이런 글도 있습니다. 고마하소. 이분은 커버에 이런 글이 있고요. 한자를 잔뜩 써놓았습니다. 이렇게 한자를 대충은 읽을 수 있는 한자네요. 이런 분들이 댓글을 많이 적어주시네요. 요즘은 나이와 관계없이 SNS 활동이 대단하십니다. 공감하는 분은 어떤 분들이 공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놓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이런 댓글도 있고요.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블랙 시위 하시던 분들도 나간 놈, 들어온 놈 이렇게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전 의원이죠. 31분 전에도 포스팅을 했군요. 몰아가면서 벼락치기 포스팅에 조금 의심이 갑니다. 31분 전. 다시 보겠습니다. 31분 전, 32분 전, 요소수 대란에 대해서 32분 전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놨다가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준표 형님보다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중계하듯이 한번 해봤습니다. 중계하듯이 이현주 의원의 스탠스를 한번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32분, 33분이죠. 그러니까 글을 준비해뒀다가 이 시간대에 올렸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이용하시는 우리 이현주 전 의원입니다. 중계방송은 여기 하나만 더요. 지금 댓글이 80개입니다. 30분, 32분 만에 민감한 사안이라서 그런지 요소수에 대해서는 댓글 6개밖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싫어요도 19명인데 지금 대선 경선에 관계돼서는 110명이 좋아요, 싫어요를 눌렀고 댓글도 80개나 됩니다. 역시 지금 현재 현안은 대선 경선 이후의 이현주 의원의 스탠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심삼일 비디오 일기였습니다. 홍준표 정신이라는 동영상을 만들어 삽입을 했는데 유튜브에서 자꾸 노딱이 걸립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